왜 안 써져? 아, 늦게 써지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수업을 천천히 해야 되나? 네, 천천히. 아, 나 성질 급한 김종혁이는 이거 못 쓰는 셈이었는데. 그 옆에 펜은 펜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좀 불편하시면 저쪽으로. 아니야, 이거 상관없네 이거. 아, 그거 괜찮아요. 아니 그 불편하시면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화이트보드로 하셔도 돼요. 오늘 수업 천천히 하시죠. 뭐. 예, 예. 자, 520번째 손님 밑자 손밑자에 글씨 그렇지 않아도 글씨가 토령체인데 저 상황이요. 요 글자는 고문자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요. 집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강조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인데 머리가 이렇게 강조돼 있죠.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의 발. 이게 색깔로 나타낼 수는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그 펜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지금 교수님 현재 처음 쓰시는데 생각까지 선택해서 쓰시기가 좀 쉽지 네, 않아요. 그렇죠. 예. 좀 쉬는 시간에 한번 조금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색깔 넣어보시죠. 조선시대 사람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자, 그대로 오면서 발 대신에요. 이 집에요, 집에 사람이 온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발로 왔다 이거죠. 자, 근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은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오면서 재물이 포함돼. 잘 알다시피 조개표차는 재물계자 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죠.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지. 재물과 관련되는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재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다음에 소재 형태에서요. 소재 형태에서 집이 짓고 사람의 형태가요.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요 사람의 형태가 머리가 강조된 사람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허액이 포함돼 이렇게 가리면처럼 허액이 이렇게 포함되면서 조개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글자로 정의가 되고 이렇게. 그게 지금 저기 발벌 달자가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닙니까? 발이요? 예, 지금 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발과 조개가 합쳐진 글자는 전혀 없어요. 고문자를 제가 저도 조개팽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발에 변화된 게 걸음모자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듯이요. 걸음모자에서 볼 듯이 발과 관련된 자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고문자를 다 조사를 했는데 조개하고 발이 합쳐서 쓰인 글자는 없어요. 발이 조개로 변화돼서 그 상태에서 정의화된 글자이기 때문에 다시 발이 등장할 수는 없고 그런데다 더더군다나 사람의 형태예요. 여기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핵이 추가됐다고 봐야지 발과 관련되는 글자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까 마치 걸음모자의 밑에 부분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발이 조개로 재물 관련된 조개로 변화된 뒤에 이루어진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상황에서 발이 추가된 자인 건 없어요. 고문자에. 그래서 이것은 허액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제가 봤을 때는 발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봐야 되고 사람의 형태가 뭐 발과 연결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여기다 허역을 갖다 집어인 것뿐이지 진짜 발은 아니다 그거예요. 자,
자, 다시 글자를 그대로 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갑골문의 형태는 집이 있고 머리가 강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집을 온 사람인데 걸어서 왔다고 해서 발을 갖다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게 갑골문의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금문에 와가지고 발 대신에 조개로 바뀌어요. 조개. 재물 관련된 이게 재물 예자죠. 그래서 사람 형태에서 이렇게 가역이 된 형태도 있긴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된 형태. 원래 저 매우 십자 이런 글자, 매우 십자 이런 글자라는데 말씀 원자 이런 글자들이 이것들이 다 가입된 형태예요. 그대로 추가된 형태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이 형태가 여기에도 보이는 이 형태가 여기도 추가된 형태도 보이는데 그 형태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지워질 줄 알았더니 지워지지 않고 더 번지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강조된 이 사람 형태가 소전에서 이렇게밖에 이렇게 있는 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글자를 놓고 보면 이 형태에서 그냥 밖으로 오늘날의 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추가된 색이 더 있다니까요. 그거 보고 가지고. 근데 이것은 허익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발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형태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것이 이거죠. 조개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집에 무슨 사람이 문자라는 것이 오랜 기간에 사람에 의해서 널리 쓰이다 보니까 조금씩 잘못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단언코 얘기하지만은 이게 이 자형이 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문자의 밑에 형태처럼 쓰인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은 딱 여기서 발에서 조개로 바뀐 순간 그 뒤에는 발 관련된 자형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한때 의심해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시 발이 더 덧붙인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자형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미 발에서 조개로 바뀐 뒤에 발은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 근데 이걸 발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변화된 형태라고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집에 온 사람인데 재물을 갖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손님 빈자고요. 요 손님 빈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의미의 역할하는 글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한 번에 크게 지울 수 있는데. 그래요? 예. 이거 뭘 누르면 되나? 오른쪽 아니 근데 이거 저거까지 손님 핀자까지 지워져 버리니까. 그렇죠. 지우개 누르고 크게 동그라미 하면 되잖아. 저거까지 아니야. 주는 거거든요. 쌤, 지우개 아이, 누르고 동그라미 크게. 답답은 나가서 수업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이것도 그렇게 저렇게 제 맘대로 할 테니까 할수보다 제 맘대로 할 테니까 지켜보세요. 답답해야 돼요. 자,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바로 이런 글자가 있네요. 아내 빈자인데요. 그 임금의 아내와 관련된 뭐 비빈 뭐 할 때 쓰이는 빈자죠. 아내 빈자고. 그다음에 또 물가 빈자가 있네요. 물가 가장자리요. 이게 저 빈사 상태에 빠지다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빈사 상태에 빠지다 물가 빈자예요. 물가 빈자고. 그다음에 염할 빈자도 있네요. 빈소 할 때 쓰는 글자죠. 빈소. 오늘날 장례시장에 가면 빈소가 차려져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빈소가 차려져 있다고 할 때 빈소가 없는 거죠.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죠. 빈소는 있죠. 그렇죠. 시신을 염해가지고요. 관에다 염해서 관에다가 이제 그 앞에다 병풍 같은 걸 켜놓고 거기서 문상경을 받는 거 이런 장소가 빈소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장례시장은 이게 염한 시신이 저
그리고 냉동고에 들어가 있고 그냥 사진만 이제 놓고 온 거란 말이야. 이게 빈소가 아니에요. 빈소는 사람을 염해가지고 관에다가 넣고 그 앞에다 병풍 쳐놓고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쳐놓고 그런 장소가 빈소예요. 빈소. 빈소가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지. 오늘 장례식장. 그냥 장례식장이죠. 그러니까 염할빈자. 어쨌든 간에 뭐 빈소를 때 쓰는 염할빈자도 뭐야. 그 다음에 또 살적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살적이 뭐예요? 살적이 기민, 달리 기민머리죠? 기민머리. 예, 기민머리. 자, 기민머리인데 머리에 관련되는 거지 머리 들어질 표자를 이렇게 써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음역발자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옛날 말로 오늘날은 살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달리 기민머리라고 본다 이거죠. 왜 이 글자를 알아야 되냐면요. 미인과 관련된 여러 사자성어 가운데 녹빈홍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미인과 관련돼 가지고 녹빈홍안. 자, 그러면 녹빈홍안을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을 녹자로 썼으니까 풀은 기민머리? 푸른 기민머리, 이 푸른 녹자잖아요 지금. 근데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검다 이 뜻도 있어요. 검다. 푸른 녹자가 우리가 흔히 녹색을 때 이 녹색이 푸른색과 관련된 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푸른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녹자, 이게 푸른 녹자.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세요. 검은 빛이 있어요. 이 글자가 검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녹빈홍안을 푸른 기민머리로 풀이하지 않고 검은 기민머리 이거 풀이하지. 그 다음에 붉은 얼굴이야. 건강해 보이는 꽃이 붉은 빛이 도는 얼굴이다 이거죠. 자, 그 녹빈홍안이 미인과 관련된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찡그리는 상황 관련돼서 찡그릴 빈자가 있어요. 찡그릴. 그렇죠. 서시 월나라의 미 서시 시자가 이 글자일걸요. 서시 빈목이요. 서시가 심화통이 있어가지고요. 심화통이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얼굴을 이렇게 찡그려요. 그러니까 서시 주변의 궁녀들이 그게 예쁜 교차로 생각하고 따라서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또 효빈이에요. 효빈. 본받을 했죠. 물론 빈자를 요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주 빈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남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심화통이 있어가지고 찡그리는데 그게 보기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따라서 하는데 남의 잘못을 그래 따라서 한다고 한 것이 바로 협의지. 그런 거 있어요. 저 시판문화가 어디 있죠. 옷 이렇게 쭉 내려서 입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옷 젊은 애들 옷 이렇게 쭉 내려서 입잖아요. 그게 저 서양이 저 나쁜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혁대를 이렇게 뺐어요. 혁대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쭉 쳐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 죄수들한테 행했던 그 문화야.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 보기 좋다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있는 애들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찡그릴 빈자예요. 찡그릴 빈자. 눈을 찡그리는 상황을 했는데 찡그릴 빈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종지뼈 빈자 같은 경우도
기억나요? 손빈의 이름, 손빈의 빈자. 종지뼈인데 종지 그릇처럼 생긴 온폭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달리 얘기하면 슬개건. 그 슬개건을 도려내는 형벌을 받았어요. 손빈이가 이 무릎에 슬개건을 슬개건이 종지뼈예요. 슬개골 건이 아니고 그건 거는데 근육이고 슬개골 슬개골이요. 죄송합니다. 종지뼈가 슬개골이에요. 슬개 건이 아니고. 자, 이런 손빈의 이름인 종지뼈빈, 그다음에 서시빈목의 효빈의 빈, 그다음에 녹빈 홍안의 살적빈 또는 기민머리빈, 그다음에 빈소의 여말빈, 빈사 상태에 빠졌다 할 때 쓰는 물가빈, 비빈이요. 왕 비빈의 빈자요. 왕 세자빈을 이렇게 쓰는 게. 자, 이런 글자들이 손님 빈자가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의미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손님 빈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 글자도 손님을 뜻하는 글자네요. 우리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칠판을 쓰는 순간 다양성이 또 보여드리네. 이런 데도 해보고 저런 문자는 데도 해보고. 음역자가 없어요? 네. 저거는 형용자가 아니에요. 네. 말씀드렸지만 집과 사람과 머리가 문제된 사람과 발이 나중에 발 대신에 뭘 받겠다고요? 조개. 네, 조개로 받겠다고 했죠. 근데 집의 형태는 그대로 있고 이것이 핵이 더 추가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조개가 그대로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들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것도 집에 온 손님 관련돼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 온 이거 이 각각 각자가 음역할자예요. 이것은 형용자네요. 자르듯이 집면자가 있고 이게 각각 각자인데 각각 각자는 고문자를 보면 이게 발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 지금 사람의 발이 여기서도 뭐 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람의 발이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 더 보면 안 되죠. 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손을 사용하니까 이상하게 저 초과가 되는 상황인데 문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죠. 그걸 반대로 돌린 형태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돌린 형태인데 이 형태에서 정의된 글자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발린 형태에서 좀 이런 형태도 나와요. 이것은 디졸치라는 글자고요. 두 개 다 부숫자인데 이게 천천히 걸리시라는 글자죠. 천천히 걸리시.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것은 여기서처럼요. 각각 글자에서처럼 윗부분에 쓰여지는 글자예요. 글자 구성이 위에. 그러니까 뭐 끌뽕자 이런 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끌뽕자 이런 글자죠. 이게 풀무성할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쓰는 글자 풀무성할뽕이라는 글자거든요. 봉이 요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인 글자가 그대로면서 이렇게 오늘 쓰고 있지만 이게 풀무성할뽕자가 방이 된 거예요. 방이 되면서 골이 여러 골이 합쳐지면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방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거기서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봉이죠.
근데 이게 발을 엮은다고 해서 끌봉자고 요글자가 뭐 몇산자가 없지 뭐 봉우리 봉자라든지 또는 봉화봉자라든지 칼끝봉자라든지 뭐 많잖아요. 음역글자가 만날 봉자도 있을 거이고 글자에서 위에 쓰여져 윗부분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아랫부분에 쓰여져 아랫부분에 그러니까 이 뭐 갈줄자 이런 글자 천천히 갈줄자 이런 글자라든지 또는 뭐 내릴강자라든지 아니 내릴강자가 아니 이 글자 내릴강자라 쓰인 글자가 아니구나 어디 있으니까 넘을 넘자 이런 글자요 이런 글자 이런 맞죠. 이렇게 아랫부분에 쓰일 때는 천천히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맞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저 학원 선생님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 글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 글자? 이 글자? 학원 선생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 글자도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글자가 원래 옛날 글자는 사람이 이렇게 발도 있고 보이고 그래요. 사람이요 사람. 저도 이게 설문에 대해서 요 글자를 갖다가 종, 지, 도성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바람에 칼도자가 이게 변형이 이거니까요. 칼도자가 음역글자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한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5, 6년 전에 구글 들으면서 많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보니까 옛날 글자가 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 치자가 이를 치자가 옛날 공자의 사람으로 돼 있고 이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료를 그대로 맹신하는 아니 건데 그러니까 그 믿는 건 아닌데 그 일단 그 한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국 자,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료를 그대로 또 믿는 것도 문제인데 요 성칼도는 분명히 사람이고요. 이게 칼도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기에 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용어로 고문자로 표현한 데가 있어. 요렇게 지금 요 형태를 요렇게 해놓고 발이 보이는 형태를 요 글자에 고문자로 표현한 데가 있어. 그 발이 있으니까 여기요. 근데 사실은 요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나중에 이제 간략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사람만으로 이제 표현된단 말이에요. 여기 성칼도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글자가 이렇게 되고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요 글자 고문자로 봐야 되고 요것은 소전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적 직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천천히 걸었을 때 돼 있는 거 천천히 걸었을 때. 지금 요거의 윗부분에 쓰고 이거 아랫부분에 쓴다고 했는데 제 말을 이제 못 믿으면은 뭐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만은 35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런 것만 따져서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천천히 걸었었죠. 천천히 걸었었죠. 옛날 소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치자가 음역글자가 아니야. 이게 요글자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람이라고 있죠 이거예요. 이루는데 사람이 이룬다고 해서 이건 해자로 봐가지고 이를 도자로 보고 이게 칼도자가 음역글자가 아니라니까요.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지절 치자가 아니에요. 이게 지절 치자가 아니에요. 그 치가 잠깐 지절 치자가 역할자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를 진짜가 달라붙는데 이게 이르다. 그러니까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어디 있어요? 지금요. 요거요. 요것이 이를 진짜가 달라붙기 때문에 요것도 이것이 음역 뜻이 역할한다고 보고 요거 음역할로 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르다는 상황이고 요건 치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거 세자죠. 세. 고문자가 분명히 세로 돼 있어요. 이게 소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된 것은 세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표현된 것은 치인데 소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강의자전.
강의자전에서 이렇게 표현 이렇게 이 글자를 강의자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T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를 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소전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거든. 세로 표현되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뭐 제게는 안 쳐서도 상관없는데 지가 치가 되면서 발로 이게 세요. 천천히 걸어서 제가 발이잖아요. 지금 발로 걸어서 이른다고 이렇게 저는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하는 수업 모두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이 쫓을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이고 저는 그렇게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 자료를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또한 더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달리 또 실어져 있는 자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명쾌하게 다시 얘기를 해보는데 이를 도자는 고문자를 이렇게요.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 또는 발이 더 초과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그대로면서 발이 생략되면서 사람의 모습만 보이고 그것이 이렇게 이것은 그대로 됐죠. 그래서 사람이 어딘가 걸어서 이른다는 뜻의 글자로 봐야 되고 이거 칼도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손칼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짓자는 고문자가 소전의 형태가 바로 이게 소전 이전의 글자가 없어요. 이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요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치자가 아니에요. 쇠자예요. 쇠자인데 이걸 여기서 정의된 글자가 바로 이렇게 그냥 이 글자를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유추된 거죠. 오른쪽에 둥그러물 쓴 글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유추된 거 이게요. 뭐 노을방자라든지 본받을 협자라든지 뭐 가르칠 협자라든지 전부 다 오른쪽에 본 이 형태니까 그 형태로 유추된 것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이전의 형태는 분명히 쇠자라니까요. 근데 이게 치라는 의미 그러면 쇠가 형성자로 봤을 때 쇠가 음의 역할을 하느냐 지가 음의 역할을 할 때 당연히 지가 음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천천히 그래서 제가 발이니까 발에서 나온 글자 발로 걸어서 이른다고 해서 이를 치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사실 써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써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견해를 무조건 아니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0%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본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견해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 견해. 지금 견해는 자, 이거 제가 진면자하고 각자가 합쳤는데 각자 아래를 향한 발이고 주거지 입구를 갖다 표현했어요. 이 청동 한자가 가장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문자가 각골문 아니에요? 각골문이 은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문자인데요. 이때가 청동기 시대가 막 시작됐는데 청동기 시대. 그 청동기 시대 주거문가 혈거 생활을 했어요. 움치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땅을 파고 그거다가 이제 나무 기둥 같은 걸 둬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걸쳐서요. 자, 그 입구 부분을 갖다가 이 발 딛고 올라오는 입구 부분을 이렇게 펴놓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기가 땅을 파고 황화문명 황토기 켜켜이 쌓인 황화문명을 빛나라 이제 중국이요. 그 황초 땅으로 이제 움집인데 이게 이제 이 장점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장점인데 이걸 입구 부분을 크게 하면은 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덥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 제각각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입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죠. 각각각자라는 뜻이고 이 각각각자가 여기서 음역을 해서 백이 되면서 이 몸이 하나 추가된 셈이죠. 되면서 집에 온 손님들한테 손님객자다 이거예요. 이걸 싹 해서 격식격자를 갖다가
96번째 학습목표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자료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손님객자의 설명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공회장평의 8장의 심표자들을 다 살펴봤니? 그러니까 공회장 8장의 글자들의 한자들이 다 앞에서 설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바탕으로 풀이를 해보시는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 있죠. 지금 맹무백이 물었다. 맹무백이 맹손씨 대부인 맹손씨와 관련된 지원 사람이죠. 공자도 대부인데 공자는 하대부에 속한다고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성대부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자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치면 공자가 존대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존대하는 식으로요. 근데 하대부라고 해서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 사람도 공자한테 존대해서 서로가 존대하는 식으로 풀이를 했어요. 맹무백이 물었어요. 자로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로 자로를 두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공자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존대를 했죠. 또 물었어요. 맹무기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어요. 자로는 유가 자로 이름이죠. 유는 천승의 나라의 병무와 관련된 구실을 다스리게 할 만하지만 그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영구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또 맹무기 물으니까 공자가 말했죠. 그는 천일의 고을과 백성의 집안의 백성지가요. 백성의 집안의 벼슬아치가 되게 할 만하지만 그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공서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공자가 말했어요. 공서적은 띠를 묶고 조정이 서서 외국 사신과 말할 만하지만 그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네요.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맹무히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얘기했다는 상황을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회장편 제9장의 심필원체를 살펴보는데 나올 일주가 나왔네요. 이게 지금 우리 책에 그렇죠. 우리 책에 지금 교재 제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두 개 자소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요 글자를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렇게 속자든 틀린 글자도 많이 쓰면 뭐 인정할 수 있겠는데 들립자의 형태를 써야 되는데 사람 입자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다룰자도 아니고 육다룰도 아닌 형태로 써야 되는데 그냥 다룰자나 육다룰 형태로 쓰고 이것도 꺾인 형태인데 성칼도 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요걸 파자해 가지고요. 이걸 육일준 서희견문 쓴 육일준 그런 분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데 파자로는 인일 월토 칼도자가 빈행된 글자니 인일월토인데 선이들 여기서 또 일자를 빼요. 왜 빼냐면은 이게 저 파자식 해가지고 이게 유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류시도 도움법칙이 정해가지고 유로 한때 오늘날은 이제 보는 그대로 읽어도 상관없다고 돼 있긴 하지만은 한때 유로 읽어야 될 상황인데 그 유식 가운데 거들자 유시도 있지만 유관순이에요. 바로 요 글자를 쓰신 유시도 있어요. 유방을 뜻으니 유비를 뜻으니 요 글자가 이게 미금유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미금유자 유자가 음역하면서 성칼도에서 칼로 죽인다고 해서 죽일 유자예요. 근데 사람의 성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유가 되는데요. 성으로 죽이려면 좋지가 않죠. 사실은 이 글자를 직접 쓰인 분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요 성유자예요. 요걸 성유자오고 요 글자오고 구분이 힘들었어요. 요 글자 자주 쓰이니까 구분이 되는데 버들자 두 개를 놓고 구분을 못하니까 요걸 파자이면은 무슨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쓴 글자가 이게 토끼 몇자예요. 이게 토끼 몇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이게 토끼 몇자의 변형된 형태인데 묘금 도가 돼요. 이렇게 묘금도.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펴내니까 이것도 빼고 이거 빼고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얘기다 보니까 인월도 유라고 하고 이것은 요 글자는 묘금 나는 묘금도 유자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글자 쓰신 분들은 인월도 유자를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다른 쪽으로 약간 나간 것 같지만요. 정자는 이 글자예요. 정자는. 근데 이렇게 이 글자인데 요 글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배 형태 그릇이에요. 배 형태 그릇. 모르면은 그런가 싶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한자 시모들이 꼭 가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 여러 곳이 있겠지만은 국립중앙박물관 꼭 가봐야겠죠. 국립중앙박물관.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는데 옛날 문화재가 많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니까 배 형태 그릇이 있더만요. 실질적으로 이게 배 형태 그릇이에요. 배 형태 그릇. 배 형태 그릇이고 길다. 아무래도 배가 좀 배가 길다라니까 길다는 배 형태 그릇.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배 형태 그릇을 봤어요. 그 이렇게 뼈고 쪽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이게 뼈쪽인데 이게 뭘 나타냈다고 했어요? 흑여서. 평석, 정확히는 평석, 돌침평. 이게 돌침평이라는 글자거든요. 이 용어를 정확히 구사해야 된다고 돌침평이라는 글자인데 평석이 평석. 문명 발달이 오늘날 수술도고 근데 문명 발달이 않는 옛날에는 그 흑요석 같은 돌덩어리 있잖아요. 흑요석 같은 돌을 타결하면은 날카로운 면이 생기는데 그런 흑요석 같은 걸 만든 돌침인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돌로 침을 만든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인위적으로 만든 쇠붙이의 수술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기술이 발달됐다고 손치라도 자연을 못 따라가요. 이게 이 뼈조금 부분을 그대로 미세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금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쇠붙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이걸 미생용으로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오돌토돌 요거 깔끔하게 이렇게 탁 돼 있는데 이것은 오돌토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아무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미생용료 보면은 또 이렇게 오돌토돌 된 요 부분으로 수술 부위를 자른다고 치면 이건 톱질하듯이 해야 돼요. 이렇게요. 톱질하듯이 이렇게. 근데 이것은 딱 살에다 갖다 대면 딱 그 부위만 잘라져요. 이렇게 딱 대고 딱 누르면 딱 그 부위만 잘라진다고.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더 별 볼 일 없어 보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 더 정교한 거예요. 지금 차이네 돌침이. 옛날 사람들 그런데요. 사열이라고 해가지고 사열. 설사할 때 쓰는 사자도 이 글자 쓰죠. 몸에서 피를 내면은 고통이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체했을 때 손가락 끝 따는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사열이죠. 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뭐 펜두통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머리 위를 갖다가 두피를 내고 두개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두개골은 통증을 몰라요. 이 두개골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런 것으로 잘라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열의 효과가 있어요. 고통이 경감되거나 뭐 이런 효과인데 실제로 옛날
유적지의 두개골 가운데 이렇게 두개골 일부를 갖다가 절단한 두개골이 발견되기도 해요. 이게 두개골 절개를 했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돌침이라니까요. 그 돌침을 갖다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침이고 이거 그대로 오면서 받침대도 이렇게 추가돼요. 받침대 이렇게 배 형태오고 그 다음에 금문에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받침대도 추가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아까 무슨 허액 달라붙듯이 여기 하나의 핵이 하나 더 달라붙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유축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부위는 이렇게 되고요. 요 부위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돌침의 평석의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배 형태의 그릇이 달을 다니고 육달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평석을 받침대를 갖다가 손가락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게 치료 도구이기 때문에 병이 났을 때 치료 도구예요. 그래서 병이 점점 낫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글자인데 그래서 병이 났다나 점점 그런 뜻이 있어요. 점점 유자라고도 우리잖아요. 근데 호대로변에서 사람이 성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병이 났다 이 뜻의 글자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들력자 한번 더 붙이기도 하고 또는 점점 유자 관련돼가지고 낫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신방변이 이렇게 달라붙은 글자가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데 요 글자를 써서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반운이 작용해가지고요. 쌀을 살다 하지 않고 팔다 하잖아요. 우리 책에도 어지러운 자가 있죠. 어지럽다는 뜻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지러운 걸 다스린다고 해서 다스리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난신이라는 그런 어휘가 등장하는데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를 말하는 거지 나를 어지럽힌 신하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서로 다스리다 어지럽다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요 글자도 병이 들다 병이 났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인데 병이 든 경우는 저 유착이에요. 유착. 우리 저 손가락 화상 입으면 이렇게 붙여놓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더 병적인 상황으로 바뀌는단 말이에요. 유착도 정경 유착을 뜻하는 자. 정경 유착이 좋을 것이 없잖아요. 유착. 이고 반대로 병이 났다 이 뜻은 치유. 치유의 유자기도 하고 유착의 유자기도 하고. 치유의 유는 병이 낫는 상황이고 유착은 병이 들어가서 붙은 상황이고 그러죠. 그런 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 글자가 마음에서 필요해서 병이 낫다는 뜻과 관련이 돼가지고 나을 글자라고. 자, 그래서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너물류라는 글자가 앞에서 나왔는데 너물 글자가 211번째 등장하거든요. 그때 자료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글자는 가미감자인데요. 이 가미감자가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하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난감이 올 수 있는 글자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연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고 난감이 올 수 있는데 뭐 기입자 같은 형태도 들어있으니까 기입자와 관련되겠구나 하면 싶은데 기입자와 상관없어요. 요걸 때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요
또는 손이 하나 더 추가되기도. 이거 뭘 나타내는지 이게 뭘 나타내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머리. 이게 머리 부분이고 이게 앞에 상체, 하체, 다리, 꼬리. 아니 그림이 아니고 문자잖아요. 지금 문자니까 문자로서 이게 짐승을 나타내는 게 지금 이게 이렇게 좀 쉬어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난감하네 지금 설명이. 느낌이 안 올까 봐서 난감한 거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느낌을 못 가질까 봐서 난감한데 이 형태인데 이게 머리 부분이고요. 이게 머리 부분이고 이게 몸체고 이 다리 부분이고 이 꼬리 부분. 돼지 시자하고 비슷한 거죠. 네? 돼지 시자하고 비슷한. 돼지 시자하고도 비슷하죠. 원래 짐승들이 상체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산 같은데 이게 상체 부분이고 이게 하체 부분이고 이게 머리 부분이고 이게 상체, 하체, 이 몸체거든요. 이게 몸체고 이게 다리 부분이고 다리, 꼬리. 그거 지금 느낌이 안 와요? 이쁜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손이 하나이기도 둘 때도 있고 그런데요. 요 형태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글자. 이게 역사사자 아니에요? 그러죠? 역사사자가 그래 돼 있죠? 이 글자하고도 자원이 이 글자하고도 통하는 글자예요. 같은 의미 사자리 이유가 있어요. 요것이 요 자형이 요거라면은 요 일사자 옛날 자형은 이렇게 표현된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도 표현이 되고 요렇게도 표현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 이제 손이잖아요. 똑같이 손. 그죠? 그럼 이게 뭐이냐? 사냥의 도구예요. 사냥의 도구. 그러니까 이게 길다란 부분에 이게 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는 부분이 강조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갈라진 형태가 있는데 이 사냥의 도구거든요. 우리가 일사자가 손에 사냥의 도구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이 먹을 걸 구하는 일, 사냥하는 일을 갖다 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역사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사자가 되는 거예요. 일과 관련돼 있어. 이 역사사자도 같은 데서 나온 글자 이게 차원이. 그래서 음도 같아요. 지금 음도 같은데 우리가 이를 갖다가 이음절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사건이라고 그러죠. 사건의 건자도 일건자 아니에요? 똑같이 일일 텐데 사람하고 소자가 달라붙었죠. 이 소가 사냥감인 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를 데리고 이르는 거니까 소를 잡는 일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들수 같은 걸 잡는 일을 말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들수 같은 걸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10년이 돼요.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큰 일이야 이게. 사람한테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일이고 그 먹는 일을 갖다가 큰 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들수 같은 걸 잡는 거예요. 이게 들수 같은 걸 잡는 거예요. 일건자가 사람이 소를 데리고 이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소를 잡는 걸 갖다 펴는 글자 이게요. 일사자도 뭐예요? 이게 사냥의 도구로 여러 사람이 사냥의 도구로 가지고 소 같은 걸 잡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손에 사냥의 도구를 들고 들수 같은 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이 사냥의 도구가 어느 날에 총을 빵 쏴면 그냥 들수가 죽지만 이 도구가 시덥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 도구가 이게 함부로 들수의 사람이 같이 죽어요. 저 아프리카의 초원의 왕자 뭐라고 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자를 뭐라고 해요? 사자도 들소한테 다쳐 죽을 수 있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들소를 갖다가 그냥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 받쳐 죽는다니까요. 사자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람을 못 죽이겠어요? 이런 일을 있죠. 손에 사냥의 돌을 들고 이렇게 들소 같은 이 잡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요. 용감한 사람들이 감히 나서서는 일이야. 그래서 거기서 감이란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감이란 뜻이 이루어졌는데 글자 자체가요. 그대로 오면서 이 손에 자루를 들고 있는 형태가 따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등그름이 되고 요 형태가 요렇게 됐다고 봐야 돼. 그냥 이 글자의 소전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죠? 요게 지금 짐승을 갖다 간략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는 요거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몸체고 이게 두 다리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고 이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 이게 머리 부분이고 몸체고 이게 두 다리야 지금. 요것을 이렇게 피해놓고 그 다음에 사냥의 도구를 이렇게도 피해놓고 이렇게도 피해낸다고 했죠? 요 부위만 이렇게 피해는 거예요. 요 부위만 이렇게. 요 부위만 사냥의 도구만. 여기서는 고문자에서는 이렇게 피해낸다. 이렇게도 피해될 수 있는 글자거든. 요 부위에 지금 요 부위. 이게 요 짐승은 이렇게 피해놓고 사냥의 도구 요 부위는 이렇게만 피해놓고 그다음에 손에 자루를 들고 요 부위만 따로 떨어져서 소전에는 이거 없이 피해됐지만 따로 떨어져서 등그름이 된 상황이지 이게.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인 이 형태로 쓰이고 있는 뿐이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이게 설명할 때 조금 쉽지 않은 글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변화가 좀 심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는 설명을 뿐이에요. 제가 뭐 억지로 경강부에서 해서 설명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어쩔 수 없어요. 변화가 심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물자를 들어서 이 글자를 설명한다고 치면은 손에 사냥의 도구를 들고 짐승을 사냥하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인데 그런 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용감한 사람들이 감히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용감할 깜짝 감히 감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그냥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있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볼감자가 있고요. 조감도 올 뜻인 감자죠. 조자가 새조자죠.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림을 갖다가 조감 들어가니 아파트 뭐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죠. 조감 들어갈 때 쓰는 감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 이게 언덕감자가 잡을 때 언덕이라는 게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낭떠러지 감이 엄으로 바뀌어요. 낭떠러지 엄자. 낭떠러지 엄이요. 감이 엄까지 온 거예요. 그 글자에다가 이 글자가 아니고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돌을 나타내는 글자 다시 밀상자를 붙여서 오늘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엄한엄자죠 이게. 엄히해야 된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엄한엄자고 이것은 밀상자가 하나 더 붙은 것은 바이암자가 되죠. 이암자 되고 그 다음에 엄연할 엄자라고 해가지고 엄연이 뭐 어릴 때 쓰는 엄자인데 사람이 모습 같은 행동 같은 것이 굳세 이렇게 보이는 모습 그걸 갖다가 엄하다고 해요. 엄연이 엄존하다 뭐 이럴 때 쓴 글자예요. 엄연 이런 자에서도 또 엄한 엄자가 다시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 굳세 보이는 걸 갖다가 엄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분명히 있을 때 엄존하다 뭐 이럴 때 쓰이는 엄자이기. 자, 가미감자가 음역하는 글자 골감자예요. 이 글자는 쓰여지는 글자인데 이제 이런 글자에서 이제 음역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미 여기서 그대로 어미 됐네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 관련된 글자인데 바이오 같은 글자는 후대로 오면서 몇 살처럼 덥자고 있죠. 위험한 상황 관련돼서 쓴 글자고 그 글자가 인명이 달라지면 어미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이런 글자와 더불어서 가미감자를 기억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알망자. 좀 쉬었다 가죠. 시간까지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럼 발알망자는 쉬는 시간을 보는데 살펴볼게요. 판선 이렇게 해서 성문학과 써요. 와우, 한 방에 주니까. 이야. 아니 처음 해본 거라서 저는 무슨 무슨 속이에 아니 교수님이 그림이 저걸로 하니까 더 잘 그리시는데. 그래요? 쫙쫙. 아 우리 선생님 보기 불편할까 봐 아니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그리시네. 아니, 되게 썰렁해서 힘들잖아요. 예? 썰렁하게 힘들잖아요. 썰거는 일단 덥다 그래요. 너무 가는데? 아까 무슨 너무 가는데? 우리 허분 선생님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구만. 이 동네도 모처럼 나 오늘 모처럼 제일 한번 경험 철교 건넜잖아. 한번 느끼잖아. 다음번엔 또더 교수님 좋은 거 못 없어? 찾아보실 줄 알았어요. 저희들도 다 헤맸어요. 아까처럼 한강공연도 아까처럼 하게 되면은 요래가지고 해버리면은 교수님 다 지워진다 이거지. 그렇죠. 응. 근데 이제 숫자만 빼어가는 숫자예요? 아니요. 물가수. 그게 남자 이름에 쓰는 그 그러니까. 응. 오케이. 다시 이걸 써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안 되면 이제 이게 근데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좋은데. 하는 거보다 이게 낫지. 오야 마음입니다. 인간 아니 인간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건 이것처럼 이렇게 인간 이거 펜 보니까 싹 지워. 그 인간하는 거는 요것보다 타치가 훨씬 부드럽고 그것이 선명한 거예요.